볼게요. 조건부 확률은 뭐였냐면은 P에 뭐 B 바 A 이렇게 쓸 건데, 이게 A가 주어져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A가 일어난 거고 근데 그 와중에 B가 일어났어 라는 뜻이라서, 자, 이 사건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면, 자, 일단 A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네가 일어난 와중에, 됐지? 이거 했을 때 근데 B 그 중에 B가 일어났어 라는 얘기니까 여기를 의미합니다. 여기를 의미해요. 알았죠? 그게 조건부 확률이야.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전체가 저기 확률이면, 얘들아, 확률이면 전체분의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근데 그 전체가 이게 다 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얘가 가는 게 아니라 A가 일어나야 된다며, 전체가 얘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분모에 가고요.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이걸 그냥 경우의 수로 가거든? 이렇게? 봐봐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설명해놨냐면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굳이 이걸 여기 나와 있네. 봐봐요. 이게 뭔지 한번 봐봐. PA라고 돼 있는데, 이게 수학적 확률로 이제 계산해보면 전체 표본 공간에서 A의 개수일 테고, 자, 위에 있는 PA겹이 있죠? 이게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에서 A겹이의 개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약분이 되고 남아서 이것만 남은 거거든요, 이게. 느낌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냥 여기 있는 것만 다 세. 그 중에 여기 있는 걸 세는 거야. A겹이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간단하지? 그지?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잠깐만, 참. 자, 봐봐. 그래서 여기 이 말이 있는데, 요것도 좋은 말입니다. 표본 공간이 S가 아니라 A로 축소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표본 공간이 전체가 아니라 A만으로 딱 축소가 된다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자, 요거 한번 해볼게. 별거 없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표본 공간 S가 있어요. 1부터 5까지래. 이 안에 A, B가 있어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근데 A와 B의 교집합에는 5가 보이고요. A만 있는 건 1, 3이 있고, B는 4랑 5인데 1, 2는 바깥에 있고 1, 2, 3, 4, 5 됐죠. 자, 이렇게 된 건데 얘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야. B가 일어났을 때, 즉 5, 4 두 개 중에 A도 일어났어요. 즉 1개 이렇게 된 거예요. 2분의 1. 자, 이해됐어요? 어려운 거 아니지? 동호야 책 안 받았지? 자,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A가 일어났는데 3개 중에 그 중에 B가 일어났어 1개 이렇게 되는 거. 자, 안 어렵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게 좀 나왔고, 약간 다른 식으로 말이 나와 있는 문제들을 제가 하나 볼게요. 또 705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705번 문항 한번 볼게요. 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파란 공이 8개가 있습니다. 이게 파란 공이야. 알았지? 지금은 파란 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파란 공이에요. 그 다음에 9부터 1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빨간 공이 7개가 있습니다. 얘들이 빨간 공이에요. 자, 임의로 한 개를 꺼내려고 할 때 꺼낸 공이 적힌 수가 3의 배수일 때 빨간 공인 확률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3의 배수일 때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3의 배수는 총 몇 개인지를 세시면 되는 거야. 3, 6, 9, 12, 15일 텐데, 그죠? 5개인데 됐어? 그 중에 뭐래? 빨간 공이래. 빨간 공은 9번 이상이 빨간 공이니까 얘들 셋이 빨간 공이겠네요. 그죠? 3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이해돼요? 오케이. 5분의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간단하지? 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건 풀어올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순열을 이용한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건부 확률을 하는데 내가 순열 조합 뭐 쓰고 할 거야 하면서 예시들 한번 쭉 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우리가 앞부분에 썼던 그 P, B 바 A 이런 식으로 제가 정의를 한번 해볼 거야. 어떤 사건들을. 그래서 좀 그 체계가 있어 보이게 풀 거거든. 알았지? 이렇게 조금 어려운 문제에선 당연히 이렇게 써서 푸는 게 훨씬 좋으니까. 711번 문항 같이 봅시다. 자, 생각 한번 해볼게. 주머니에 HB 연필 2개, 4B 연필 3개가 들어있다. 주머니에서 동시에 꺼낸 두 연필이 같은 종류의 연필이었을 때 이 연필이 4B 연필일 확률이라고 얘기했어요. 동시에 꺼낸 두 연필이 같은 종류의 연필이래요. 이걸 찾는 거예요, 지금 이제. 됐지? 동시에 꺼낸 두 연필이 둘 다 4B일 수도 있고요. 둘 다 HB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해돼요? 그럼 내가 써놓을게. 여기 안엔 뭐가 있냐면은 둘 다 4B 아니면 둘 다 HB 이건데, 예. 나는 그중 예일 확률을 이렇게 물었죠. 그럼 이것들 중 얘요, 얘. 둘 다 4B. 요 이해돼요? 오케이. 예. 니들 그래. 둘 다 4B? 둘 다 4B? 4B 몇 개 있어요? 몇 개 뽑는다고요? 3개 중 2개 뽑을 때. HB는 몇 개 있어요? 그럼 EC일 때. 됐죠? 이게 왜 근데 순열을 이용하는 거지? 이게 왜 순열을 이용이지? 둘 다 4B다. 이거거든? 이게 순열을 이용해 왜 있죠, 근데? 어이가 없네? 얘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순열을 이용한 조합의 조건부 확률? 뭔 소리야? 이게 순열이 어딨어, 이게? 답이 혹시 이게 아닌가? 4분의 3 아니에요? 1번 아니에요? 답이? 답 한번 봐줄래? NC에 쓰니까 그냥 그렇다고 1번 맞아. 1번 맞죠? 왜 순열을 썼다는 거지? 아니, 난 순열 안 썼는데? 순열 조합을 이용한. 아, 순열 조합을 이용하냐? 아, 미안해. 순열을 이용한으로만 봤어. 아이씨, 어쩐지, 씨.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 또 나오느냐? 잠깐만. 조건부는 또 이런 게 있구나. 자, 이런 식입니다. 조건부는 어떤 식이냐면, 밑에 있는 걸 열심히 구해요. 알았죠? 그 중에 몇 개 골라서 위에다 올려요. 요런 느낌이에요, 조건부는. 알았지? 그래서 내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모가 분자를 포함한다고 표현할 거거든?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열심히 분모에 있는 케이스를 다 구해요. 그 중에 몇 개를 올리는 거예요, 주로. 요런 식이에요. 알았지? 어렵지 않아요. 순열을 이용한 건 그럼 어디 있을까? 조합은 그렇다고 치고. 뭐 순서대로 나열 이런 게 있나? 여기 아닌데 이것도 조합인데.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717번. 요거는 뭐 세 번째로 뭐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건 순열 같은데. 자, 같이 봅시다. 717번입니다.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4개를 꺼내기로 했어요. 자, 꺼낸 4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 중 두 번째로 큰 수가 7일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갑시다. 자, 우리는 꺼낸 4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 중에 두 번째가 7인 케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됐지? 오케이? 그럼 그들은 몇 개가 있을까를 밑에다가 쭉 쓸 거예요. 알았죠? 그럼 두 번째 7이 있대. 1부터 9까지 중에 7이 하나 나갔어요. 됐죠? 자, 얘는 몇 가지? 8가지, 7가지, 6가지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래서 8가지, 7가지, 6가지가 있을 텐데. 됐지? 근데 이 와중에 뭐 하라고? 세 번째 큰 수가 5래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뭐가 틀렸는지 나도 봤어요. 몇 번째 수가 아니구나. 세 번째로 큰 수구나. 다시 할게요. 네, 점심을 많이 처먹었더니 지금 소화시키느라 피가 다 위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지? 자, 다시. 잠깐 해보자. 자, 꺼낸 4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 중에 두 번째로 큰 수가 7이라 그랬죠? 두 번째로 큰 수가 7이어야 돼. 이렇게 됐는데, 두 번째로 큰 수가 이게 7이래요.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럼 과연 이런 건 몇 개 있었을까? 자, 그럼 7보다 큰 거는 몇 개 중 몇 개? 네, 2개 중 1개. 됐죠? 뭐 이것도 하다 보니까 컨비네이션이 됐어요. 제가 순녀를 찾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알았죠? 아무튼 7보다 작은 거 몇 개 중 몇 개? 6개 중 2개. 즉 우리가 찾고 있는 케이스 뭐냐? 그 두 번째로 큰 수가 7이에요. 이거는 얘네들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2C1 곱하기 6C 2개만큼 존재하는데 됐죠? 근데 그 와중에 뭘 하래? 야, 세 번째로 큰 수는 5인 건 구해봐. 세 번째로 큰 수는 5인 녀석을 한번 구해보래요. 됐지? 그럼 여기 몇 가지? 여전히 2가지, 2C1. 그죠? 여기 몇 가지예요? 4C1. 됐죠? 그래서 2C1 곱하기 4C1이 분자에 오면 되겠다. 됐지? 약분은 이렇게 샥샥 해주시고 6C는 15고요. 4C는 4니까 뭐 15분의 4가 정답이라서 2번이 답일 건데. 자, 이해됐어요? 어렵진 않죠? 혹시 점심 많이 먹고 왔어요? 한 20분 뒤부터 졸음이 올 텐데 아니야? 괜찮아? 밥 너무 많이 먹고 온 거 아니지? 넘어갈게요. 자, 표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 구하기로 바로 가볼 건데 이게 졸라 쉬워요. 진짜 너무 쉬워요. 이건 그냥 표를 읽을 줄 알면 돼, 얘들아. 알았지? 얘가 거의 제일 쉬운 버전인데 자, 봐봐. 723번 그 위쪽에 있는 설명은 딱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제 푸는 스킬을 습득하는 게 나아요. 자, 다음 표는 어느 학교 동아리 AB 신규 등록한 1학년 학생 50명에 대하여 남녀의 수를 조사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표 해석 한번 해봅시다. 동아리 A에 가입한 남학생은 몇 명이에요? 12명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볼 수 있죠 이제? 동아리 B에 가입한 여학생은 몇 명이에요? 12명이라고 되어 있죠? 동아리 B에 가입한 여학생? 됐죠? 요거 읽을 줄 알죠? 표? 오케이? 표 해석 잘 되면, 그러니까 나중에 니들 입사시험 볼 때도 이런 표 해석이 있어요. 입사시험 볼 때도 있어요. 알았죠? 설마 이거 못 보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아무튼. 자, 근데 그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여학생이래요. 일단 여학생 중에서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럼 여학생은 몇 명이야, 총? 20명 중에. 됐죠? 근데 A 동아리래요. 그러면 이들 중에 A 동아리 8명 거의 그냥 보고 읽으면 돼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지? 이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요게 빡세게 나올 때 요걸 퍼센트로 줄 건데 퍼센트로 준 건 어디 있어? 여기요. 퍼센트로 준 게 요쪽에 뒤에 보이는데 좀 이따가 할까 그러면? 네, 이건 좀 이따가 하고 그러면 표가 주어지지 않은 것부터 먼저 할게. 이것도 퍼센트인데 표가 주어지지 않은 거래요. 생각해봐. 아까는 표가 주어진 거고 지금은 표가 안 주어져 있어. 근데 아까 거 표가 주어지니까 너무 쉽지. 그래서 지금 안 준 걸 가지고 내가 표를 그리면 돼요, 그냥. 알았지?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볼 거야. 자, 다시. 아까는 표를 줬죠?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되지. 근데 지금 표가 없죠? 표를 그리겠다고요. 표를 그리고 하면 아까랑 똑같은 난이도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표 그릴 겁니다. 자, 표를 그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즉, 무슨 뜻이냐. 일단 방금 우리가 풀어본 문제에서,
요거요. 구별 기준이 뭐였어요? 남자냐, 여자냐, 동아리 A냐, 동아리 B냐. 알았죠? 요 구별 기준부터 잘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표에 가로, 세로, 축을 설정만 잘하면 되거든? 알았지?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었죠? 가로축, 세로축 설정할 거야. 자, 구별 기준 두 가지 보입니까? 구별 기준 두 가지. 지금은 스노우보드를 탔냐, 안 탔냐. 남자냐, 여자냐예요. 자, 이거 이해돼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구별 기준 두 개. 자, 그래서 스노우보드를 타봤다. 안 탔다.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할게요. 자, 뭘 가로축, 뭘 세로축으로 넣는 게 좋아요? 니들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해도 돼요. 알았지? 예. 자, 봅시다. 자, 이제 여기 작성을 하려고 봤더니 지금 잠깐 보니까 지금, 전체 몇 명인지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럼, 안 나와 있으면 내 맘대로 할게. 알았지? 몇 명 있다고 할까? 지금 퍼센트인데, 뭐 딱딱 떨어지는 걸로 나오긴 해서, 100명 있다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그죠? 100명 있다고 해볼까요? 전체는 100명. 됐지? 자, 이러고 시작하는 거야. 잘 봐, 별거 없어.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 30%. 자, 스노우보드 타본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 30%니까 몇 명? 30명. 스노우보드 탔다는 30명. 안 탔다가 몇 명? 70명. 됐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계속 갑시다.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 남학생은 전체의 12%. 여기 몇 명? 12명. 그럼 여기 몇 명? 18명. 됐죠?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캠프 참가자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스노우보드를 타본 적이 있을 때, 12 플러스 18 중에, 어떻다? 남자인 건 12. 너무 쉽죠? 더 쌤뺄셈입니다. 할 수 있지? 예? 한번 해볼까? 이것도 못하면 진짜 너무한 거야? 그지? 니들이 봐도 그렇지? 이거 못하면 좀 너무한 거 같지? 38번 풀어볼게요. 시작. 38번. 비율로 줬는데 퍼센트로 준 거랑 뭐가 달라? 똑같지? 그지? 전체 몇 명인지 모르는데요. 모르겠으면 100명 내지는 1000명으로 두고 푸세요. 알았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표를 그리세요. 표를 그리세요. 우리 표 그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몇 대 몇 이거 하지 말고 표를 그려서 푸세요. 너 방금 일어났냐? 방금 일어났어? 졸라 그런 것 같아. 그럼 왜 그런 걸 자꾸 그걸. 자, 봅시다. 풀었어요? 5번이랬는데? 답 잘 나오나? 해볼까? 자, 구별 기준 두 개 보이니? 남자냐, 여자냐, 안경 썼냐, 안 썼냐. 됐지? 예.
안 썼음. 가로 세로는 틀려도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알았죠? 보니까 뭐 4등분도 하고 5등분도 하고 2등분도 하는 걸로 봐서 그냥 100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100명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좀 고민해서 해. 알았지? 안 그러면 소수점 나올지도 모르니까 적당히 고민해서 지금 제가 이제 3대2를 가를 거기 때문에 5등분 하잖아요. 그죠? 5등분, 5의 배수이면서 4분의 3, 그러니까 4의 배수이면서 2분의 1, 2의 배수인 거를 대충 생각을 해서 그냥 푸는 거예요. 알았죠? 응?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뭐 그렇다고 꼭 20을 할 필요는 없고, 알았지? 그냥 100명 하는 거야. 하기 좋게. 자, 남자는 몇 명이야? 3대2니까 60명이야. 그치? 여자는 40명이야. 됐죠? 자, 조사해 볼 거야. 남학생의 4분의 3은 안경 썼대. 아, 이들 중 4분의 3. 몇 명이야? 45명. 안경 썼대요. 15명 안경 안 썼고요.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학생의 2분의 1은 여자래요. 아, 안경을 안 쓴 애들이 있는데, 반이 여자래. 여기도 15명이죠, 그럼. 그죠? 25? 됐어요. 표 다 썼죠? 끝났어요. 다 했어요, 이제. 안경을 착용한 학생 1명을 선택했다. 안경을 착용했다? 그들 중 뭐다? 남자다. 끝났습니다. 졸라 쉽죠? 그지? 예, 무조건 맞을 수 있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뭐 미지수를 구하자 그랬는데 뭐 후딱 한번 해볼게요. 740번 문항. 자, 오른쪽 편 어느 테니스 동아리에서 테니스 라켓 FH, 그 다음에 선호도를 조사했다. 남자, 여자별로.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볼까? 전체 회원 중에 임의로 뽑은 사람이 여자였을 때, 여자 중, F라켓 선호 확률이, 자, 여자 중, F라켓을 선호하는 사람이 확률은 6분의 1이다. 뭐 계산하시면 답입니다. 너무 쉽죠? 됐죠? 넘어갈게요. 125인가? 125? 125면 저기 뭐가 와야 돼? 25가 와야 되나? 뭐가 와야 돼요? 5가 와야 돼요? 아, 네, 5가 와야죠. 그렇죠. 5가 와야죠. 아무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고요. 요거 하나만 해보고 지나갑시다. 48번 시작. 말이 길어요. 끊어가면서 읽으세요. 끊어 읽으세요. 말이 좀 길어요. 끊어서 읽으세요. 독해입니다. 독해. 그냥 국어 시험이에요. 그냥 국어 비문학 하다 보면 이런 거 있는데. 얘는 풀었어?
이래서 수학 잘하는 사람이 국어도 잘해요. 국어 잘하는 사람이 수학도 잘할 거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 왜 못 풀고 있는 거야? 왜 못 풀고 있는 거야? 어? 너 자다 왔냐? 그럼 컨디션이 썩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좀 있으면 세뱃돈 받을 텐데 컨디션 좋아야지. 응? 그리고 세뱃돈 받으면 잘 모아놨다가 이거 아니 그냥 노트북 사시라고. 내년에 노트북 사야 될 테니까. 학생활이. 응? 당신 하지 마시고 노트북 사세요. 노트북. 아니 노트북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 사달라고 하고 저축이나 해 그냥. 응. 노트북, 핸드폰, 태블릿 다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고 저축해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빨아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빨아먹으라고. 그렇지. 골수까지 빨아먹어야 돼. 그렇지. 야, 니들 취직하면 그때부터는 통장 불리잖아. 취직 전엔 최대한 니들 돈 쓰지 말아야지. 골수까지 빨아먹어. 나도 부모야. 나도 아들, 딸 키우고 있어. 나도 그렇게 키우고 있어. 걔들한테도 가끔 얘기해.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대충 사달라고 하라고. 나중에 니들 독립하면 그때부터 하라고. 자, 볼까요? 자, 검색대가 2개. 남자냐, 여자냐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AB 검색대 남녀.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남자 7, 여자 7이래요. 자, 그런데 A 검색대를 통과한 남자는 4이래요. 그럼 B는 3명이겠죠, 그죠? 자, 여학생 중에서 한 학생을 임의로 선택했다.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 X 7-X라고 쓰고 출발하죠, 뭐, 그죠? 이렇게 쓰고 출발하시면 돼. 뭐, 별거 없어요. 모르면 미지수 설정이지, 뭐, 그지? 이제 문제를 좀 볼까? P라는 확률에 대해 소개하기를 여학생 중에서 한 학생을 선택했다. 여학생 중에 선택했다. 7명 중에 A 검색대를 통과한 여학생, A 검색대를 통과했다. X랑 됐죠? B 검색대를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B 검색대를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3 플러스 7마 X 중에서 됐죠? 한 학생을 이미 선택했을 때 남학생이랑요. 남학생은 3명. 근데 니들이 어떻다? 똑같다. 졸라 간단하죠. 그치? 이 얘기예요. 얘랑 똑같대요. 뭐 이렇게 곱하면 똑같으니까 여기는 뭐 10-x네요. 그죠? 요거 x랑 곱하시면 10x 마이너스 x제곱이 얼마다? 21이다. 자, 넘어가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0이다. 37마마가 되겠고, 그죠? 3이 되겠죠? 7은 아니죠. 그죠? 7이면은 뭐 여기 0명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이 이렇게 얘기됐으니까. 그치? 자, x는 3입니다. 자, 이렇게 된 거고요. A 검색대를 통과한 여학생은 3명입니다. 쉽죠? 그치? 예, 모르면 미지수. 그렇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조건부 맨 처음에 보면 이런 문제들은 되게 쉬워요. 아, 수능에 뭐 이런 게 안 나오냐? 나옵니다. 나와요. 수능에 이런 거 출제돼요. 자,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걸 볼 거야. 자, 별거는 아니고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거는 그 조건부 확률을 적다 보면 나오는 건데 어디 있지? P, B바 A는 PA분의 P, B교 A라 그랬어. 즉, 양변에 PA를 곱하시면, 즉, P, B교 A는 얘 곱하기 얘다. 그래서 P에 B바 A 곱하기 PA다. 라고 된 거고요. 반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에 A바 B로 했다면 PB분의 PA교 B가 돼 있을 것이고, PA교 B나 PB교 A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를 어떻게? 얘네 둘이 곱해서 할 수도 있죠? P에 A바 B 곱하기 PB로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를 거예요. 됐지?
조건부 확률이랑 다른 게 뭔가요? 없어요. 알았죠? 똑같아요. 조건부 확률이랑 똑같아요. 어? 그냥 그걸 다르게 적은 게 그냥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볼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이 느낌으로 풀지 않아요. 그래. 자, 볼까? 750번. 조금 있으면 정초인데, 그래도. 네,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 바랍니다. 알았지?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좋은 일만 있어야지. 네. 저는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우리 서로 챙겨주지 말고 본인이 알아서 합시다. 알았지? 에? 나이가 몇 갠데 지금 너 챙겨주길 바래. 그지? 알아서 잘합시다. 우리 서로. 알았지? 에? 나도 잘할게. 자, 750번을 보면요, 이런 느낌으로 안 풉니다. 알았죠? 이런 느낌으로 푸는 문제는 아니고, 자, 주머니 안에 흰 구슬 5개, 검은 구슬 3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흰 거예요. 이게 검은 거예요. 반전이라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거 할 때마다 그러는데, 얘들아, 이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했지? 흰 구슬이야, 검은 구슬이야? 이게 흰 구슬이야? 검은 구슬이야? 뭐야? 그럼 이게 흰 구슬이야, 검은 구슬이야? 아니, 이게 흰 구슬이야, 검은 구슬이야? 그러니까 이게 검은 구슬 같아요? 근데 하얗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나는 화이트 블랙으로 할게. 그냥 알았지? 난 이렇게 할게. 이걸 할 때마다 나도 딜레마거든. 칠해야지 까만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칠해놓으면 하얀색이야 사실은. 그치?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아예 안 하고 화이트 블랙으로 갈 테니까. 자, 화이트가 5개가 있고요, 블랙이 3개가 있는 상태인 거야. 요런 상태인데, 여기에서 임의로 구슬을 1개씩 2번 꺼낼 거예요. 임의로 구슬을 1개씩 2번 꺼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1개씩 2번 꺼낸다랑 2개를 동시에 꺼낸다랑 달라요, 같아요? 자, 1개씩 2번 꺼낸다, 2개를 동시에 꺼낸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응? 어때? 달라요. 달라요? 얘들아, 1개씩 2번 꺼내볼게. 응? 됐지? 동시에 꺼내볼게. 응? 응?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야, 이건. 꺼내서 나열하래? 아니잖아. 꺼낸 결과만 보래잖아.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냐? 연두색이랑 노란색이랑 꺼낸 게 결과가 달라졌냐고. 안 달라졌잖아. 같은 거야. 알았지? 예? 아무 상관없어요. 꺼낸 다음에 뭐 첫 번째 꺼낸 건 뭐다, 두 번째 꺼낸 건 뭐다,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알았지? 칠판에 낙서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해도 되는데 별 상관없는데 분필이 비싼 거라서 그래요. 알았지? 저기 분필이 상당히 고가의 분필이라 하다가 니들이 뿜지르면 손해가 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칠판에 낙서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자, 2개가 모두 흰 구슬인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은 전체 8개 중에 2개를 꺼내는 셈이 된 거야.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이해돼요 지금? 그들 중 어떻다고? 2개가 모두 흰 구슬이라고? 흰 거 5개 중에 2개 꺼내라고. 이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느낌으로 안 푼다니까요. 이 느낌으로 풀지 않습니다. 조건부 확률이니까 조건부 확률처럼 풀어야 되는데 저 양반은 왜 저러고 있지?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안 풀어요. 아무도 이렇게 안 풀어요. 답지 보면은 이걸로 막 써놨을 거야. 막 써놨을 텐데 그거 아닙니다. 안 주면 그냥 계속 그러고 앉아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정답 나오니까 저 이제 패스하겠고, 요거는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껏 봐왔던 그 느낌대로 그냥 푸시면 돼요. 다른 거 하나 더 풀어줄게. 터프 같은 거 있나?
없죠? 노멀 중에서 하나 풀까요? 52번 같은 거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봐요. 자, 주머니 안에 파란 공 N개, 노란 공 5개가 들어있어요. 파란 공과 노란 공이 들어있는데 이게 N개가 있고 노란 공은 5개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체는 N 플러스 5개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차례대로 꺼낼 때 이건 차례대로 꺼낸대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 동시에 꺼낸 거랑 같아요, 달라요? 이건 달라요. 알았죠? 차례대로 꺼낸다고 얘기했어요. 차례대로. 그럼 앞이랑 뒤랑 다르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건. 이해됐지? 그 한 개씩 2번 꺼낼 때, 다음에 뭐 첫 번째 꺼낸 걸 뭐다 라고 했으면 제가 다른 거라 그랬는데, 그런 말이 없었잖아. 그래서 아까는 똑같은 거고, 알았지? 예. 첫 번째는 파란 공, 두 번째는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어요. 뭐다 이게? 자, 지난 시간에, 응? 그렇죠. 이 종속, 비복원 추출. 요게 비복원 추출. 처음 상태를 다시 안 마련해 거. 어제 했죠, 우리가? 꺼냈다가 보고 다시 집어넣고 또 꺼내고는 복원 추출. 이건 꺼내는 걸 다시 안 집어넣어. 비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은 종속이다. 알았지? 조금 이따가 할 거긴 한데 그냥 지금부터 해놓으면 좋으니까. 자, 아무튼 자, 첫 번째 게 파란 공이래. 파란 공 빼낼 확률 전체 N 플러스 5 중 첫 번째 건 파란 거네요. N개가 나왔겠고, 맞죠? 다음 됐지? 자, 파란 공은 N-1개로 줄었습니다. 이해돼요? 공도 N 플러스 4개로 줄었을 거야. 이해되니? 그럼 그 다음에 꺼낼 땐 노란 공이 나왔다. N 플러스 4분의 노란 공이 나왔다. 5개다. 이게 확률이 얼마다? 6분의 1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자, 이해됐죠? 2차 방정식 풀이 하는 건 알아서 해보시고 2차 방정식 풀이는 할 수 있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곳 어디에도 이런 느낌 없습니다. 선생님 뒤에 가는 게 뭐예요? 뭐 묻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알았죠? 이 느낌으로 풀지 않습니다. 그 답에 보면 끼워 맞춰놨을 거예요. 여기까지 뭐고 여기까지 뭔데 어떻게 됐다 라고 끼워 맞춰놨을 텐데 그게 더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고, 내 말은.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도 뭐 아까와 같은 느낌은 잘 안 들 거예요. 그냥 이것도 뭐 이렇게 위에 걸 뭐 공부를 해야 됩니까? 뭐 딱히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고. 755번 바로 봅니다. 이거 우리가 한 14시간, 12시간 만에 보는 거라 뭘 풀어와서 질문 있고 이런 건 아니죠? 응? 어제 뭐 처먹고 자기 바빴죠? 지금까지 잤을 거 아니야, 그지? 응? 우리가 헤어져 있는 시간 동안 전부 다 꿈나라가 있다고 왔을 거 아니야, 그죠? 자, 볼게요. 목욕하세요. 알았죠? 뭐 하면 목욕하세요. 그러면 피로가 좀 빨리 풀리는 편이니까. 알았지? 제가 주로 목욕을 언제 하냐면 금요일 밤에 하거든요. 왜냐면 토요일 날 클리닉 할 때 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나도 이제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제 피로 풀고 오려고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목욕을 좀 자주 하는데 좋아요. 뭐 하면 목욕을 하세요. 알았죠? 집에서 뭐 따뜻한 물 많이 쓴다고 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목욕한다고. 혹시 그러나? 목욕물 받고 있으면? 따신 물 좀 그만 써야지 집에 하면 이런 거 해요? 엄마가?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콩지구나. 자, 볼게. 자, 755번. 자, 10개의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3개 있습니다. 자, 10개고, 전체가 10개고, 그 중에 당첨이 3개고, 꽝이 7개예요. 자, 이런 와중에 수지와 민호가 순서대로 한 번씩 제비를 뽑을 거예요. 수지가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민호가 뽑을 거래요. 자, 그런데 민호가 뽑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 민호가 뽑을 확률을 구하라고? 수지는
뽑지 말래요? 그런 말 있어요, 혹시 여기에? 없죠?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 민호가 뽑은 것만 찾고 싶지? 그럼 두 가지로 나눠 써야죠. 수지도 뽑고 민호도 뽑은 경우가 있고, 수지는 못 뽑고 민호가 뽑은 경우가 있으니 이들 둘을 더해야 내가 찾는 민호가 뽑을 확률이 나오겠죠. 자, 이거 이해됩니까? 오케이. 응, 민호가 뽑기를 원한다며. 그지? 응, 자, 수지가 뽑을게. 몇 개 중 몇 개? 10개 중 3개. 됐죠? 자, 그럼 이게 2개로 줄었고요. 전체는 9개로 줄었어. 그지? 자, 이제 민호가 뽑자. 몇 개 중? 9개 중 몇 개? 2개. 거나. 이건 연달아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기로 합니다. 자, 제 말 이해돼요? 다음 아래쪽 보겠습니다. 수지가 못 뽑아야 돼요. 10개 중 7개로 못 뽑았어. 꽝. 그 다음 얘가 이제 6개로 줄고요. 전체를 9개로 줄었을 텐데 민호는 뽑아야죠. 9개 중에 3개. 됐죠? 연달아 일어나는 게 곱하고 둘은 더하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어렵죠? 됐지? 어렵진 않아요. 요렇게 된 거고, 그러면은, 62번 한번 풀어봅시다. 62번. 풀어봅시다. 풀고 같이 말아봅시다. 복잡하네, 그지? 조금 복잡하죠? 끊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볼까요? 풀었어요? 잘 풀리나? 자, 볼까? 주머니 A의 상황입니다. 흰 구슬이 4개고요. 검은 구슬은 6개가 있었어. 전체 10개 있죠. 주머니 B가 있습니다. 자, 흰 구슬, 검은 구슬 합쳐서 10개가 있다 그랬는데 쭉 읽다 보니 주머니 B에 처음 들어있는 흰 구슬은 몇 개냐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N개라고 할게요. 그럼 여긴 N개고 여긴 10-N개입니다. 도합이 10개가 된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제가 말한 거 잘 들어보세요. 주머니 A에서 구슬 하나 꺼내서 B에 넣을 거야. 그 다음 여기서 빼내는데 흰 구슬일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건너갈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지. 그지? 생각해보자.
여기서 흰 구슬이 건너가서 뽑았을 때 흰 거, 아니면 검은 구슬이 건너가서 뽑았을 때 흰 거. 됐지? 즉 A에서 B로 건너가는 게 흰 구슬이고요. 마지막 B에서 뽑았더니 흰 구슬입니다. 다음 A에서 B로 건너가는 게 검은 구슬이고요. 여기서 뽑았더니 흰 구슬이에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더하면 내가 찾던 흰 구슬일 확률이 나올 거예요. 5분의 2가. 자, 이거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A에서 B로 흰 구슬이 넘어가 보자. 확률은 10분의 4. 자, 흰 구슬이 넘어갔어요? 네가 한 개 늘었어요. 11개가 됐어요. 됐지? 그 중에 흰 구슬을 뽑으세요. 확률은 11분의 n 플러스 1. 이해돼요? 둘은 연달아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셔야 되겠고. 자, 이해됩니까? 다음 갑니다. 자, A에서 B로 검은 구슬이 갔어. 10분의 6. 그럼 이제 얘가 하나 늘었고요. 이건 11개가 됐는데 11-n개가 됐죠, 그죠? 여기서 흰 구슬을 뽑으세요. 11개 중에 11-n개를 했어요. 됐죠? 아, n개 뽑는 거구나. 이건 줄 알았네. 이거죠? 됐죠? 둘 더하면 얼마다? 5분의 1하고. 계산하시라고, 이제. 알았죠? 이것과 이것을 더하여 이것이 나왔어요에 n을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n 계산하는 거 생략할게요. 안 어렵지? 그지? 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막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말장난이에요. 개념 자체가 워낙에 쉬운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쉬었다 할까? 요까지 하고 싶까? 지금 쉬는 게 날란가? 지금 10분 쉬었다 합시다. 자, 주머니 속에 검은 공이 2개, 흰 공이 3개가 들어있어요. 검은 공이 2개가 있고 흰 공은 3개가 있대. 자, 이런 와중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한 다음 그 공과 같은 색의 공을 다시 하나 더하여 꺼낸 공과 함께 주머니 속에 다시 넣으래요. 그러니까 까만 걸 꺼내면 야, 까만 거 하나 갖고 와 해가지고 해서 다시 넣고, 흰 걸 꺼내면 야, 흰 거 갖고 와 해서 다시 넣고. 알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 다시 한 개 더 꺼내죠? 근데 그게 흰 공일 확률 구하래. 됐지?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꺼낼 때 까만 공이고 다음이 흰 공일 수도 있고요. 첫 번째가 흰 공이고 다음이 흰 공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끝끝내 흰 공인 건 찾은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꺼낸 게 까만 공이야. 확률이 얼마야? 5분의 2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 까만 공이 나왔네? 야, 까만 공 갖고 와 해서 다시 넣죠. 까만 공은 몇 개가 됐죠? 3개가 됐어요. 하나 추가됐어요. 됐죠? 다음 흰 공을 꺼낼 확률은 6분의 3인 거고요. 연달아 일어나니까 곱할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요걸로 해볼게요. 요거. 처음에도 흰 거, 나중에도 흰 거. 처음에 흰 거 꺼냈어요. 확률은 얼마? 5분의 3이고. 그럼 흰 걸 하나 더 넣을 거잖아. 흰 게 하나 더 늘었고. 전체 6개 중에 흰 거를 꺼낼 확률이니까 4. 곱하시면 돼요. 동시에 안 일어나니까 더하시면 정답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어렵죠? 할 수 있지? 네.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연습이 좀 필요하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요걸 한번 해볼까요? 68번을? 야, 진짜 쉽다니까? 봐봐. 주머니에 1이 4개, 2가 3개, 1이 4개 있고, 2가 3개 있었대요. 7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꺼냈는데 꺼낸 거에 적혀있는 숫자와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게. 한 개의 공을 꺼냈어. 근데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와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을 이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만큼 넣으래. 그럼 1을 꺼내면 1을 하나 갖고 와서 넣어라. 2를 꺼내면 2를 2개 가지고 와서 넣어라.
그 뜻이지. 한국말이잖아. 그치? 응? 얘들아, 이게 뭐 영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어? 니들 맨날 그 듀오링고 그런 거 보고 있지 말고 그냥 이걸 읽어. 어? 거기서 헬로 뭐 이러고 있지 말고 뭐 아까 뭐 일본어도 하고 있더만 무슨 뭐.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3개 꺼내는데 뭐 하라고요? 3개 적혀있는 수에 곱이 홀수래요. 아니 1이랑 2밖에 없는데 3개 꺼내서 곱이 홀수려면 1만 꺼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셋 중 3개가 다 1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생각을 해봐. 처음에 꺼낸 게 1이다. 다음에 1을 3개 뽑았다. 1을 3개 됐지? 처음에 꺼낸 게 2다. 다음에 1을 3개 뽑았다. 2개 더하면 답이에요. 자, 이해됐지? 자, 처음에 1 뽑았어. 확률 얼마야? 7분의 4. 그죠? 됐지? 그럼 1을 뽑았으면 1을 하나 갖고 와서 더 넣을 거잖아. 그럼 1이 몇 개가 됐어? 5개가 되었고. 이해됐죠? 다음에 1만 3개 뽑으래요. 몇 개 중 몇 개 뽑을 때? 8개 중 3개 뽑을 때. 1만 3개 뽑으래요. 5개 중 3개 뽑으시라고. 이해돼요? 어? 졸라 간단하죠? 그럼 이거 해볼게. 자, 2를 꺼냈어. 확률 얼마? 7분의 3의 확률로 2를 꺼낼 텐데. 그럼 2를 몇 개를 더 넣어요? 2개를 더 넣잖아요. 여기는 4개고 다시 5개가 되고. 전체 9개 중 3개를 꺼내는데. 그죠? 1만 꺼내라고요. 넷 중 셋. 그 둘 더하면 답이잖아. 어디가 어려워 이게. 너무 쉽지 뭐. 그지? 응? 쉽지? 실제로 쉽잖아. 아이, 확통만큼 쉬운 게 어딨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뭐 국어 지문 읽는 것도 아니고. 야, 국어 지문이 이거보다 어렵지 이게. 응? 국어 지문이 요만한 텍스트가 나오니? 응? 이게 한 문단이지 이제? 이 밑에 이런 게 몇 개 더 있지? 근데 이건 풀고 국어는 풀고 이건 못 푼다고? 이게 말이 돼? 어? 숫자 몇 개만 더 하면 되는데. 자, 잘 읽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게, 봐봐요. 뭔가 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쓰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확통이. 그래서, 이게 푸는 뉘앙스를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의 그 연습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아요, 그냥. 그게 제일 최고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고. 넘어가서 확률 곱셈 정리 또 할 거야. 근데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 나중에 답지 같은 거 보시게 되면 막 이쁘게 이렇게 써놨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지 마요. 저처럼 하세요. 알았죠? 자, 769번 푸는 거 보여드립니다. 위에 거 안 했습니다. 이거 읽어봤자 소용없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요. 이거 하려다가 피 보는 애들 많이 봤으니까 위에 거 하지 말고. 자, 간단합니다. 자, 어느 음식점 하루 매출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이 비가 오냐 오지 않냐에 따라 다르대. 됐지? 예? 비가 오면 매출 달성할 확률은 0.9, 비가 안 오면 0.3이래요. 됐지? 그러면은 이 상점이 매출을 달성할 확률이, 여기서 니들 선배들 중에 이런 새끼를 봤어요. 선생님? 확률의 합은 1이 아닙니까? 맞다. 근데 매출을 달성할 확률이 0.9고 비가 오지 않으면 0.3이고 이건 둘을 더하면 1.2인데 이게 뭐예요? 자,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죠, 우리가. 그지? 예를 들어 비가 왔다면 비가 올 확률을 제가 P라고 해볼게요. 됐죠? 비가 왔으면 그 다음에 매출을 달성했어요, 못했어요가 있고. 그지? B를 내가 왜 P라고 적었지? 그냥 P라고 할게요. 왜 P라고 적었죠? 그냥 확률이니까 그렇게 적었겠지? 그럼 B가 안 올 확률은 1-P였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와중에 매출을 달성했어요, 못했어요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전체 케이스죠. 이걸 다 더해야지 1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알겠죠? 오케이. 이걸 다 더해야죠. 이게 모든 케이스 아니야? 매출은 달성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비가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 그럼
비가 왔을 때 달성했어요? 못했어요? 비가 안 왔을 때 달성했어요? 못했어요? 이게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잖아. 이걸 다 더해서 1인 거예요. 이해돼? 네? 근데 뭐 어때? 아무튼 오늘 비가 올 확률은 0.6이에요. 하루 매출 목표를 달성할 확률은 얼마예요? 오늘 비 올 확률이 0.6이에요? 그럼 0.6의 확률로 비가 왔는데 매출을 달성했을 수도 있고요. 0.4의 확률로 비가 안 왔는데도 매출을 달성할 수 있죠. 둘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이해돼요? 오케이. 이것만 잘하면 돼. 분류를 잘 해놔, 얘들아. 어? 비가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매출 달성 확률이 바뀐다고? 그럼 비가 왔을 때 달성했어요? 왔을 때 달성 못했어요? 안 왔을 때 달성했어요? 안 왔을 때 달성 못했어요? 이렇게 총 4가지가 있고 이걸 다 더해서 1인 거고. 알았지? 느낌 알겠죠? 어? 요거 해봅시다. 773번. 말만 잘 이해하세요. 천천히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면 돼요. 월, 화, 수, 목 적고 시작하면 되겠네. 월요일은 비가 왔어요.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은. 야, 동호 암산하는 거야? 어? 자, 다 됐습니까? 됐어? 됐어요? 어? 답 나오나? 자, 볼까?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 아,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 3분의 1. 그럼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안 올 확률은? 3분의 2. 됐죠?
자,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4분의 1. 그럼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 날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4분의 3. 됐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월, 화, 수, 목이야. 우리 목요일 날엔 비가 왔으면 해. 알았지? 월요일엔 비가 왔어요. 왔다를 동그라미 안 왔다 X로 표현할게요. 월요일에 비 왔어요. 화요일은요. 뭐 올 수도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요일은요. 올 수도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목요일은요. 오래요 일단. 됐지? 이 4개로 구성되어 있죠? 다 구해서 더하면 답이죠? 해볼까? 비가 온 날, 다음날 비 왔대요. 확률 얼마? 비가 온 다음 날에도 비가 왔다? 3분의 1. 자, 여기 요 줄 봅니다. 처음에 비 왔는데 또 왔네? 3분의 1. 또 왔네? 3분의 1. 또 왔네? 3분의 1. 다음. 또 요 줄 봅니다. 요 줄. 비가 왔는데 다음날 비가 왔네? 3분의 1. 비가 왔는데 안 왔네? 3분의 2. 이해돼? 그럼 안 왔는데 왔네? 4분의 1이었어요 이게? 그러네요. 됐죠? 자, 요 줄 봅니다. 아이고. 비가 왔어요. 다음날 안 왔어요. 비가 왔는데 다음날 안 온 게 뭐야? 아이씨, 잠깐만. 5가 3분의 1이야. 5x가 3분의 2야. 이게 뭐였지? 비가 안 온 날. 다음날 비가 왔어. 이게 4분의 1이야? x가 4분의 3이야. 요거 보고 할게. 알았지? 자, 다음. 그러면 왔는데 안 왔네? 3분의 2. 안 왔는데 왔네? 4분의 1. 왔는데 왔네? 3분의 1. 자, 다음. 요 줄. 자, 왔는데 안 왔네? 3분의 2. 안 왔는데 안 왔네? 4분의 3. 안 왔는데 왔네? 4분의 1. 다 더하면 답이라고요. 뭘 어디가 어려워, 이게. 이런 건데. 그지? 그지? 할 수 있어? 충분히 쉬워. 알았죠? 다 더하시면 답인데 답은 생략할게요. 알아서 해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곱셈 정리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 1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곱셈 정리를 이용하는데 뭐 이런 걸 막 해요. 다 필요 없어요. 하지 마요, 이거. 위에 거 보지 마요, 이거. 보지 말고 바로 갑니다. 보지 마요. 저런 거 보고 공부 잘 되지 않아요. 가끔 니들이 이제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 쌤, 제가 여기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데 개념 설명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 이거 몰라? 그럼 안 돼. 이건 몰라? 이것도 안 돼. 이건 몰라? 안 돼. 뭘 모른다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 주로 그걸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풀 줄을 몰라서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개념 하루 종일 뒤다보고 있지 마세요. 그 아무것도 안 남아요. 차라리 있잖아, 얘들아, 개념을 모르겠지. 그러면은 개념을 옆에 펴놓고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봐가면서 해, 그냥. 그게 훨씬 나아. 알았지? 이거 몰라도 되니까. 그래서 문제 푸는 게 얘들아, 그거라고 생각하지 마. 마치 매뉴얼을 읽으면 매뉴얼대로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알았죠? 내가 운전하는 법에 대해서 니들한테 뭐 이렇게 쭉 써서 A4용지 몇 장을 써서 줄게. 그럼 니들이 그걸 읽고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못 한다니까요. 그냥 나가서 몇 번 봐고, 그러고 해봐. 일주일에. 그럼 다음날 해요, 그럼. 그게 다야. 수학도 똑같아요. 개념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서 이거 잘 모르겠어가지고 뭐 이게 개념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몰라 이거? 알아요. 이건 몰라? 뭐 다 아는데 이걸 문제를 왜 못 푸냐? 문제를 안 풀어서 그런 거예요, 주로. 그렇지. 그냥 바로 문제를 푸세요. 문제를 바로 풀어. 개념 본다고 하루 종일 거기에 목매고 있지 말고. 니들이 인강을 들어봐요. 인강을 들어봐요. 거기서 개념 설명을 한대. 그럼 뭐 얼마나 해요, 그래서? 뭐 한 30분 설명하고 문제는 3시간 풀고 있을걸요? 그거 똑같아요. 안 돼요. 그거 안 돼. 뭐 개념 설명 무슨 개념이 뭐. 정말 이상적인 공부법은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그지? 그 다음 문제를 내 스스로 풀면서. 이게
안 풀리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공부방법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나이 30에 대학 갑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타임어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명심하세요. 어? 그래서 제가 푸는 걸 잘 보고 아 저렇게 하고 베끼세요. 그렇지. 아 저런 느낌으로 오케이 저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문제를 푸는데 뭐 잘은 모르겠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풀지 않을까? 라는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 근데 거기까지 연습을 좀 하시면은 잘 됩니다. 제가 문제 푸는 거. 그래서 제가 개념 설명에 너무 목매지 말라고 하는 게 위에 거 읽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봐봐요. 볼트를 만드는 어떤 공장이 있어요. 근데 기계 A, B 제품의 60%, 40%를 만든대요. 자, 이거 제가 표 문제로 풀 겁니다. 그냥. 그렇지? 응? 그럼 볼트를 만드는 공장이 A, B다. 거기서 나오는 볼트 중에 불량과 불량이 아닌 게 있다. 이게 다예요. 그럼 결국엔. 이해돼요? 근데 불량률이 지극히 작아. 아씨, 그러면은 1000개로 해볼까요? 그냥 1000개로 해볼게요. 알았죠? 자, A 공장, B 공장. 양품, 불량품. 자, 각각 60%, 40%래요. 그냥 1000개 만듭시다. 자, A 공장에서 몇 개 만들었어요? 600개. B 공장에선 400개. 됐죠? 자, 그런데 A 기계 불량률은 3%. 600개 중에 3%가 불량이래. 몇 개 불량? 18개. B 공장의 1%가 불량이래. 불량 몇 개요? 4개. 됐죠? 자, 이거 이해돼요? 여기는 제가 뭐 600 빼기 18, 400 빼기 4 하면 될 텐데. 어쨌든, 문제 쭉 읽어보니까, 한 개 뽑았는데 불량이야. A에서 만들었을 확률. 불량이야. 18 플러스 4 중. A에서 18이야. 끝. 이게 다예요. 너무 쉽지? 그지? 예? 그러니까 아까랑 계속 똑같은 문제야, 얘들아. 근데, 니들이 이걸 개념에 치중하다 보면, 각 유형별로 이런 개념을 써서 풀어야 되는데, 왜 당신 이걸로도 안 푸네? 이걸로 안 푸냐? 이렇게 된다니까? 아니라고 다 똑같아요, 지금. 다 똑같은 걸 우리가 그냥 조금씩 바뀐 걸 하고 있는 것 뿐이야. 알았지? 예? 그러니까 맨 처음 배웠던 그냥 그대로만 해요. 그럼 또 말긴 거 풀어봐야지. 항상 말긴 걸 잘 못하니까. 79번 시작. 이번엔 풀어야지, 동호야. 어? 거듭된 실패에도 마지막엔 성공해야지. 이것도 표로 풀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어? 컴퓨터를 매일 1시간 이상 사용한 집단 A. 안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은. 동영인가? 동영이 뭐 죽으면 PC방에서 리스폰 한다며. 리스폰 설정 지역이 PC방이래. 그 소리를 우리 아들한테 했거든?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마인크래프트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 맞지? 리스폰 되는 거. 네. 마인크래프트 맞잖아, 그지? 응.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아빠 가르친 학생 중에 죽으면 PC방에서 리스폰 되는 학생이 있대. 했더니 우리 아들이 졸라 좋아하더라고. 강사가 다 안 좋은데 그 중에 하나 좋은 게 그래도 웃을 일이 좀 많은 것 같아, 강사는. 어?
그 니들 웃기는 게 내가 들어도 웃길 때가 많거든. 니들끼리 얘기하는 게. 어? 그 옆에서 가만 보고 있다면 졸라 웃기거든. 가끔 경동이 개들이 치면 졸라 웃기더라고 나는. 가끔 생각나거든 나는. 그래서 어? PC방 리스폰도 네가 얘기했던 거 아니냐? PC방에서 리스폰 된다는 것도? 맞았어? 강사가 다른 건 안 좋은데 그런 건 좋은 것 같아. 웃을 일이 좀 그래도 나이 치곤 많아.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게 컴퓨터를 1시간 이상 사용한 집단을 A라고 그랬고 그렇지 않은 걸 B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은 A, B로 구성을 했고, 자, 안경을 썼다 안 썼다로 구성하고 있어. 안경 썼다 안 썼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학교 전체 학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대충 1000명이라고 하세요. 모르겠으면 1000명이 제일 편해요, 사실. 왜냐면 소수점 안 써도 되는 소수점 안 써도 되는 게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아까 같은 경우도 18명 막 이렇게 하는데 1.8명 될 뻔했잖아, 100명으로 하면. 그지? 그래서 그냥 1000명이 좀 편할 때가 많으니까. 자, 봅시다. A 집단에 속한 학생은 전체 60%, A 집단이 600, B 집단이 400명이다 라고 생각하실 거고, 이 중에 70%, 600명 중에 70%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대요. 여기서 70%니까 420명? 그죠? B 집단에 속한 40%는 안경 착용하고 있습니다. 160명. 임의로 한 학생을 선택했더니 안경을 썼는데 A에 속했을 확률. 안경을 썼는데 A에 속했다. 얘 더하기 얘 분의 얘 하시면 끝나는 뭐 이런 문제. 쉽죠? 쉬워요. 지금 계속 똑같습니다. 지금 몇 번째 똑같은 문제 풀었어요. 네, 요거요. 11번이 아마 오늘 하는 것 중 제일 어려울 거야. 지금 요게 아마 오늘 하는 것 중은 제일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나마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앞에 있는 걸 물어요. 아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야, 1이 나오면 뭐 1을 하나 집어넣고 2를 나오면 2를 2개를 집어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1 3개 뽑아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은 봐봐요. 상자 A에는 2개, 4개, 상자 B에는 3개, 2개, A, B 중 하나를 골랐어. 거기서 2개 꺼냈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였더라. 근데 그게 뽑은 게 A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앞을 구하라는 얘기야, 지금. 내가 빼냈는데 흰 공 하나, 까만 거 하나인데, 근데 A에서 꺼냈을 확률을 구하래. 그럼 다른 것도 있나요? B에서 꺼냈던 것도 있잖아. 그치? 자, 해볼게요. 자, 써봅니다, 일단. 어쨌든 나는, 야, 닥치고, 야, 됐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와야 돼. 알았지? 오케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와야 되는데, 내가 뭘 해, 원래는 상자 A, 상자 B 중 하나를 골라서 뽑았더니 흰 거 하나, 까만 거 하나란 말이야. 근데, 흰 거 하나, 까만 거 하나 꺼내고 났더니, 야, 내가 꺼낸 상자가 A야? 이렇게 물은 거야. 이해돼? 그럼 닥치고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뽑을 확률을 먼저 구하라고. 그걸 열심히 구해서 분모에다 쫙 깔아놓고 그 중에 A에서 꺼낸 걸 위에다 올리라고. 분자를 올리세요. 알았지? 그럼 어차피 경우의 수는 2개밖에 없잖아. A에서 화이트 하나, 블랙 하나, B에서 화이트 하나, 블랙 하나. 이들 중 A에서 꺼낸 거, A에서 화이트 하나, 블랙 하나. 이걸 찾으래잖아요. 자, 이해돼요? 자, 상자가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죠? 상자가 2개 있었습니다. A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인 걸로 하셔야 돼. 알았지? 자, 여기서 또 잘 보죠. 상자가 2개밖에 없으니 A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들어가 있는 공개수는 다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공개수가 다른지 안 다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데, 그지? 오케이? 가끔 이럴 때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2의 배수, 6의 약수가 나오면 A를 선택한다. 6의 약수가 나오지 않으면 B를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 2분의 1이 아닐 수도 있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어디다 확률을 걸 거냐 안 걸 거냐가 문제인데 아무것도 안 걸었으면 둘 중 하나니까 2분의 1인 걸로.
됐지? 그럼 제가 요거 계산해 볼게요. 요거. 자, 상자 A를 골랐어요. 2분의 1이에요. 그럼 상자 A 안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었어. 여기서 2개를 꺼낼 거야. 즉 6개 중 2개를 꺼내는데 한 개씩 꺼내봐. 둘 중 하나, 넷 중 하나. 이해됐어? 그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자, B를 골랐어. 2분의 1이야. B에는 뭐가 있어?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어. 그럼 5개 중 2개를 꺼낼 거야. 그 다음에. 야, 근데 한 개씩 꺼내. 3실, 2실. 됐죠? 이게 답이에요. 니들도 더한 거 보네. 이거 올린 거. 이게 답이에요. 너무 쉽죠? 그치? 이게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울 걸, 그래도? 오늘 배우면 다 쉬워요, 그래서. 조건부. 응? 연습해봐야지. 연습해봐야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로 해볼게요. 89번 시작. 똑같아요, 지금. 그냥 완전히 똑같아. 자, 이건 뭐야? 다 닥치고 파란 구슬 2개 나왔어. 근데 그게 A야. 그치? 그럼 A에서 파란 구슬 2개야? B에서 파란 구슬 2개야? 그중 A에서 파란 구슬 2개를 위로 올리면 끝이야. 자, 나왔어요? 안 어렵지? 이제. 자, 한번 해볼까? 자, 상자 A. 노란 구슬과 파란 구슬이 있습니다. 3개, 3개가 있고요. 상자 B. 노란 구슬 2개, 파란 구슬 4개가 있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나는 어쨌든 파란 것만 2개 빼낼 생각인데, 다른 것만 2개 빼낼 생각인데, A에서 빼냈을 확률 구하래. 그럼 일단은, 자, 상자는 둘 중 하나니까 A를 고를 확률 2분의 1에. 자, 전체 6개 중 2개를 꺼내는데, 파란 것만 꺼내세요. 자, 상자 B. 2분의 1에 6개 중 2개를 꺼내는데, 파란 것만 빼내세요. 넷 중 둘인데. 그럼 생각해봐요. 근데 나는, 어쨌든 A래매. 그럼 둘이 더한 다음에 이게 위로 올라오면 되는 이런 문제잖아요. 너무 쉽죠? 그치? 생략하겠습니다. 정답 뭐. 똑같은 얘기들 쭉 이어집니다. 자, 여기요. 비 오는 것도 한 번 더. 자, 어느 지역의 9월 날씨를 조사한 결과 비가 온다고 예보한 10일 중. 자, 이거 뭐 내용이 계속 똑같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자, 9월이었고요. 자, 9월은 비가 온다고 예보한 게 10일이 있어요. 10일 동안은 비가 올 거라고 기상청에서 얘기를 했대. 20일은 안 온다고 얘기했겠네? 그지? 그죠?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안 오거나 밖에 없어. 뭐, 안개 낀 날은 언제예요? 막 이렇게 물으면 할 말 없어요. 알았죠? 비가 왔다와 안 왔다로 구별하고 있어. 됐지?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수학에서는 이렇게 구별한다고 주로. 수학에서는 중간 없어요. 알았지? A의 반대가 뭐라고? not A라 그랬잖아. 알았지? B만이고요. A의 반대 뭐예요? B. 이러지 말라고.
A의 반대는 not A. 알았죠? A가 아니다. 어? 수학은 이렇게 해요, 수학은. 잘생겼다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생겼다의 반대. 잘생기지 않았다. 알았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 말은. 알았죠? 무튼, 자, 여기 보게 되면, 10일 중에 실제로 비가 온 날은 9일이었고, 비 온다고 예보한 10일 중에 실제로 온 건 9일, 안 온 건 1일이네요, 그러면. 그지? 다음. 비가 안 온다고 예보한 20일 중에 진짜 비가 안 온 건 17일이고 3일은 비가 왔네요. 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이 지역에 사는 은경이는 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데 비가 온다고 예보하는 날에는 반드시 우산을 가지고 나가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보한 날에는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을 거래요. 그럼 여기 봅시다. 9월에 비가 온 어느 날 은경이가 우산을 가지고 걷기 운동을 할 확률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비 온다고 했죠? 은경이 우산 들고 나왔어요, 이날? 들고 나왔죠? 실제로 비 왔고. 은경이가 우산을 들고 나왔지만 비는 안 왔어요. 그죠? 20일은 비 안 온다고 했다며. 그래서 우산 안 들고 나왔는데 진짜로 비가 안 왔어요. 우산을 안 들고 나왔는데 비가 왔네요. 그죠?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겠어? 비가 온 어느 날. 그럼 비가 온 날은 며칠입니까? 12. 비가 온 날은 12일이죠. 온다고 해놓고 온 날, 안 온다고 해놓고 온 날. 이게 비 온 날이잖아요. 그럼 비가 온 건 실제로 9일 플러스 3일인데 근데 그들 중 우산을 가지고 걸었대. 우산을 가지고 걸은 건 얘 아니에요? 이게 답이라고.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뭐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아까랑 똑같잖아요. 계속 내가 뭐 플러스 뭐 해놓고 이 중에 몇 개 올려. 이것만 생각하고 있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내용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말만 바뀌는 거야. 알았지? 응? 마지막에 진실 게임 막 이딴 게 나와가지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무슨 진실 게임을 하고 있어. 이씨. 봅시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봐야죠. 이거는 내신 문제에서는 자주 나오던 유형이었어요. 이거 실제로 교과서에 이거에 실려 있는 교과서도 있지 싶은데. 자, 볼게요. 자,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는데 거짓말을 할 확률이 30%인 어떤 사람이 있대요. 동영이는 아니네. 동영이는 한 80%좀 되지 않나? 자, 구라를 칠 확률이 30%입니다. 그게 아니고 70% 됐지? 됐지? 이렇게 됐대. 그래서 이 사람이 공을 한 개 꺼내서 보여주었더니 그 공을 흰 공이라고 대답했대. 됐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흰 공을 꺼내서 보여줬는데 이 새끼가 보고 흰 공이네. 혹은 흰 공을 꺼서 보여줬는데 야, 그거 까만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꺼내서 보여준 꺼내서 보여준 공은 앞에다 적고 보여준 거 말한 건 뒤에다 적을게요. 제가 알았지? 됐지? 자, 화이트를 꺼내서 보여줬어. 근데 얘가 화이트라고 할 수도 있어. 됐지? 화이트를 꺼내서 보여줬어? 블랙이라고 할 수도 있어.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화이트 꺼내서 보여줬는데 화이트래. 거짓말 안 했다. 화이트 보여줬는데 블랙이래. 거짓말 했다.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블랙 꺼내서 보여줬는데 블랙이래. 거짓말 안 한 거고요. 블랙 꺼내서 보여줬는데 화이트래. 거짓말 한 거죠. 자, 제가 확률 다 계산해 볼게요. 자, 화이트를 꺼내서 보여줄 확률 얼마입니까? 5분의 3의 확률로. 근데 꺼내서 보여줬더니 흰색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구라 안 쳤다는 얘기잖아. 확률이 얼마라고? 70%니까 10분의 7. 그지? 자, 이해됐어요? 자, 화이트를 보여줬어요. 5분의 3의 확률로. 근데 그거 블랙이야. 거짓말 한 거 아니야. 10분의 3. 됐지? 얘는 블랙 보여줬어요. 5분의 2.
블랙이야. 거짓말 안 했어. 10분의 7. 블랙을 보여줬어. 5분의 2. 화이트네. 거짓말 했어. 10분의 3. 이해됐죠? 이걸 다 더하면 어쨌든 1일 텐데, 잠깐만. 근데 뭐 하래? 흰 공이라고 대답했대. 흰 공이라고 대답한 건 뭐예요? 이거랑 이거죠? 그지? 근데 그게 실제로 흰 공인 건 누구예요? 위에네. 그지? 실제 흰 공인 건 얘지. 얘 더하기 얘분의 얘가 답이라고요. 분모 똑같은 거 보이니까 그냥 21 플러스 6분의 21이 답이었겠지 뭐. 이해됐어요? 간단하죠? 별거 아니에요. 무슨 진실 게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게 어렵게 보이는데 그냥 이거예요. 거짓말했다? 거짓말하지 않았다. 알았지? 네, 첫 번째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에 관련돼서 우리가 첫 번째 얘기가 끝났고 그 다음 얘기가 독립종속이라 그랬잖아.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그 다음 얘기 시작할 거고, 알았지? 그 다음에 마지막 독립주행의 확률 하면은 이제 조건부도 끝이에요. 알았지? 확률 전체가 끝이야. 어?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들어갈 거고, 됐지?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좀 하고 가고. 수고 많았습니다.